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경제 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그 경제 정책 방향, 이게 이름이 경제 성장 전략이었어요. 맞습니다. 일단 핵심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저희가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이제 우리 경제가 정체되는 가운데 생산 연령 인구도 지금 줄고 있어서 네.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추격도 굉장히 빠르게 다고 있어서 네. 사실 보면 한 몇 년 뒤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산업이 얼마나 될까 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이 전략을 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서 팔 수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가운데 지금 저희가 AI 대전환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보면 AI 대전환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강점이 있다. IT 기반도 탄탄하고 또 제조업의 역량도 괜찮고 데이터도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AI를 제대로 만들어보자. 예, 그래서 네. AI 대전환과 관련돼서 한 15개 그리고 그거 외에도 초혁신 제품을 만들자는 거 15개에서 한 30개 정도의 선도 프로젝트를 담아가지고 한번 성장을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올려보자 이런 게 이제 저희의 핵심 내용입니다. 경제 성장을 제대로 해보자라고 네. 말씀하시고 두 가지 큰 축이었어요. AI 대전환, 초혁신 경제.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비전으로 얘기 나온 거 주니까 355라는 숫자도 제가 봤거든요. 이 355는 뭔가요? 첫 번째 사항이 이제 AI 3대 강국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잠재 성장률 3%, 5는 이제 국력 5위로 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 335였군요. 355가 아니고 335. 335였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잠재 성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떨어지는 추세를 반전시켜서 3% 성장으로 가는 기반을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사실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우리가 제대로 수용해서 전 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면 GDP가 최대한 12.6%까지 늘 수 있다.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만큼 AI 3대 강국을 통해서 잠재 성장을 가자. 이 길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 경제 성장률 3% 좋죠. 근데 올해 당장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0.9%고 사실은 더 낮은 곳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예,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잠재 성장률이고요. 저희가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는 실제 성장률인데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능력치를 올려야 실제치도 결국 따라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떨어지는 추세를 반전시켜서 3% 성장을 가기 위한 길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올해 성장률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연간 성장률은 상반기 성장률과 하반기 성장률 평균값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상반기 성장률이 계엄 여파 등으로 해가지고 1, 4분기에 역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상반기 전체로 보면 0.2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 중반까지 올려야 연평균으로 0.9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1차, 2차 추경까지 다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네.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그럼 갖고 하반기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그만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반기보다 회복세가 올라갈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AI부터 한번 볼게요.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 이게 지금 올해 말부터 추진한다고 즉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즉시 추진인가요? 예, 네. 그렇죠. 이제 올해가 이제 하반기가 들어가니까요. 네.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고 또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이 AI 대전환이 아까 제 서두에 말씀드린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위해서 관계부처나 민간 전문가들과 여러 번 회의를 이 전략을 짜기 전에 만들어봤습니다. 네. 회의를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보면 특히 이제 기업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올 초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말했듯이 생성형 AI 혁신을 넘어서 피지컬 AI로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피지컬 AI 분야 저희가 굉장히 제조업 분야라서 강점이 많아서 그러니까 한 로봇 7개 같은 분야 몸이 있는 그렇습니다. AI를 만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7개 분야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AI 로봇, AI 자동차, AI 선박, AI 가전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AI 로봇 같으면은 가장 빠르게 적용하는 게 물류 분야입니다. 네. 물류 분야 그대로 좀 정형화돼 있고 해가지고 빠르게 거기서 적용한 다음에 전 산업으로 넓힐 갈 거고요. 자동차나 선박도 같이 자율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나 배를 만드는 쪽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 개발 그리고 실정 사업에 대해서 하고 세제 지원 그리고 자금 지원
이런 거 다 같이 하고 또 필요하면 모두 규제도 지원을 다 하는군요. 예, 규제도 풀어드릴까 하는 생각이 규제도 있습니다. 풀어준다. 그렇습니다. 어떤 규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 AI? 가지 자율주행 같은 데이터 관련된 규제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것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7개 분야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제가 공공 분야도 AI를 도입할까 합니다. 예를 들면 납세 분야나 복지 분야나 신약 심사에서 도입할까 하고 이거를 전 서비스를 넓혀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신약 같은 경우도 보면 신약 서류를 내면 종이 서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많은 거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AI를 도입해서 식약지사 심사를 하면 이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줄일 수 그러면 있고 시간이 훨씬 줄어들 훨씬 수 줍니다.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사실 시간이 돈이거든요. 네. 신약에서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빨리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전 국민도 보면 AI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I를 한글처럼 쉽게 알 수 있게끔 전 국민에게 AI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외 인재를 유치한다든지 국내 인력이 해외 나가지 않도록 노력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거는 뭐부터 시작일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교육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초중고생이든 대학생이든 군인이든 재직자든 이분들에 대해서 AI를 좀 더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해드리는 게 있고요. 네. 그거 말고도 이제는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 훌륭한 분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좀 머물러게 하려면 예를 들면 AI 그렇죠. 석박사분들한테는 병역 특례를 준다든지 그러면 교수님들한테는 겸직과 관련된 규제를 푼다든지 연봉 체계를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내용도 같이 할 거고요. AI 이제는 좀 얻어갈 수 있는 게 많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에 계신 우리나라 분들도 국내로 돌아오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돌아오면 연구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나갈 계획입니다. AI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그리고 펀드 얘기가 있었어요. 국민 성장 펀드라고 했는데 그 네, 안에 맞습니다. AI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네. AI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AI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펀드를 만들겠다. 그 규모가 100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여러 네. 가지 그 안에 다 같이 들어가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우리 일반 국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게 한 절반 정도는 국가의 어떤 보정을 중심으로 자금이 조성되지만 네. 나머지 절반 정도는 금융기관이든 연기금이든 국민들도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요. 여기서 나는 수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야지 공유가 그렇습니다. 잘 될 텐데. 맞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수익성이 높은 준하는 국민한테 좀 배분하려고 하고요. 네. 좀 초장기 투자가 필요한 거는 정부 부분에 좀 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이제 AI만 하는 거 아니죠. AI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비중을 할당을 해서 좀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요. 그거 외에도 첨단 전략 산업과 그 관련된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모두 다 투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언제부터 이걸 조금 가시화돼서 볼 수 있는 그런 펀드가 나올까? 어떻게 준비를 하시나요? 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현재 관계업체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조만간 저희가 발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좀 다른 얘기해보죠. 일반 국민들이 사실 또 걱정되는 건 지금 물가예요. 지금 맞습니다. 올해 여름에 너무 더웠고 비도 많이 와서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엄청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거든요. 네. 이 고물가 이거 대책 좀 있나요? 예, 저희가 그 관련돼서 이제 국민들께 이제 워낙 물가 수준이 높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축산물 같은 게 굉장히 이제 피부에 와닿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공급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배추 같으면 비축한 물량을 최대로 지금 풀어서 평소보다 2배 이상 풀려고 하고요. 쌀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3만 톤 정도를 추가로 임대 방식을 통해서라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해결 안 되는 부분은 좀 할인 지원을 통해서 예를 들면 채소류 같은 경우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기름과 관련된 경우는 요번에 이제 발표는 했습니다만 2달간은 유류세를 추가로 더 계속 더 그럼 인한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할인 있습니다. 정책들이 또 많이 나오는 건가요? 예, 맞고 쉽게 있고요. 이야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초가 되면 이제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9월 달부터 성수품, 제수용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 관련돼서도 저희가 대책을 준비해서 9월 중에 발표해 드릴 계획입니다. 내일 새벽 지금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걸로 또 관세 통상 이슈도 있어서 우리 경제가 또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살짝 있거든요. 예, 아마 지금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좋은 결과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모쪼록 경제 성장 전략도 흔들림 없이 잘 추진할 수 있기를 그래서 3, 4, 5가 달성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